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글입니다. 네, 보글이가 들려주는 교과서 밖 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이야기들 또는 교과서가 너무 한 권에 다 한 학기에서 배우다 보니까 빼먹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막 영상 자료도 많고 사진 자료도 많은 거 있어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을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백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백제, 고구려, 신라, 전성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신라가 삼국통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백제에 대해서 이렇게 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고구려는요, 위에 북방민족들하고 전쟁을 많이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 나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삼국을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독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백제 하면 떠오르는 것 뭐가 있나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의자왕, 또 삼천궁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는 뭡니까? 네, 백제가 멸망할 때 이야기예요. 잠깐만 또 끄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자,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이건 뭐냐면 삼국이 통일되면서 백제가 제일 먼저 멸망을 하죠. 660년에.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을 하고. 네. 패배자의 역사예요. 이 패한 사람들은 역사서에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이긴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누가? 신라가요. 게다가 이 삼천궁녀 이야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나중에 1910년에 우리나라를 강제로 자기네 나라 합병 이렇게 해서 막 한일 병탄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이 백제 역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부여에 가면 부소산이라는 데 있어요. 부소산성을 올라가면 낙화암이 있거든요. 낙화암에 삼천궁녀가 여기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신라군이 쳐들어오니까 의자왕이 데리고 있던 궁녀들이 거기에 뛰어내렸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됩니다. 낙화암 그 되게 좁아요. 거기에 3,000명이 떨어져 내렸다?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또는 궁녀들이 도망가다가 한두 명 정도 떨어졌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3,000명이 떨어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백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역사가 아니고 물론 백제가 멸망할 때 왕은 의자왕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막 잘못했다, 흥청망청 막 썼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딱 하나 펼쳐놓고 보도록 하죠.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그냥 이쪽으로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백제, 여기 가야, 여기가 신라, 고, 신, 백, 가야인데요. 백제의 역사는 총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한성기, 지금의 서울 한성기, 그다음에 공주기, 여기는 이제 웅진기라고 불러요. 웅진, 공주의 옛날 이름이 웅진이에요. 곰 나루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여기 부여, 사비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한성기는 약 493년. 한성의 수도가 있었던 게 493년 동안, 493년의 얘기 아니라 493년 동안. 웅진기는 63년 정도 웅진이 수도였고요. 그 다음 사비는 122년 동안. 이렇게 수도를 자꾸만 밑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길 때는 왜 옮겼냐면요, 이 고구려 때문에 밀려서 옮긴 거예요. 자, 근데
이 고구려 때문에 밀려서 옮기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왕들하고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고구려의 왕들하고. 자, 고구려 왕의 계보를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지만 소수림왕이 있습니다. 뭐 불교를 상당히 승상하고 했던 소수림왕이 있고요. 소수림왕 다음이 고구권왕이에요. 자, 근데 요 시대가 소수림왕과 고구권왕 요 시대가 백제는 어떤 임금이었냐면 여긴 고구려왕입니다. 자, 백제는요. 바로 이때 그 유명한 근초고왕입니다. 자, 근초고왕이 전쟁을 벌여서 고구려의 고구권왕을 활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고구권왕의 바로 다음은 아니에요. 고구권왕의 손자가 있는데 이 고구권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왕입니다. 자, 뭐 광개토 대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광개토왕이에요. 자, 광개토왕이 자꾸만 남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땅을 많이 넓히죠. 광개토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장수왕이에요. 자, 장수왕이 때 더 내려와서 이 한성을 뺏게 되죠. 그래서 이 장수왕 때, 고구려의 장수왕 때, 이때쯤이 백제는 문주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자, 이 문주왕 시기에 여기 웅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성에서 웅진으로 왔어요. 근데 이 웅진에는 옛날에는 왕권이 막 강했던 게 아니야. 왕이 온다고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전부 다 임금님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참, 뭔데? 지가 뭔데? 막 이러면서 자기 세력들을 뺏기는 거를 싫어합니다. 문주왕은요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그 뒤에 삼근왕이라는 왕도 왕위에 2년밖에 못 있어요. 이상하게 병으로 죽어요. 여기 와서 세 번째 왕이 동성왕이라는 왕인데요. 22년 동안 왕위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암살당합니다. 야, 이거 이상하죠? 이렇게 왕들이 자꾸만 죽어나가요. 자, 그 후로 한참이 지난 후에 오늘 중심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이렇게 누가 죽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고구려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공주로 내려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주에서 나중에 이 사비, 지금의 부여로 옮기는 것은 성왕이라는 왕 때예요. 성왕.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건 4세기 이 근초고왕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후의 이야기, 6세기. 신라가 더 전성기를 맞이했던 6세기의 3명의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은 누구냐? 무령왕이에요. 자,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과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 들어보죠. 거의 무령왕은 많이 들어봤어요. 왜? 무령왕릉. 자, 이 세 왕 때는 백제가 문화적으로 완전히 꽃을 피운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발달을 했던 시기예요. 자,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을 했는지를 한번 볼 텐데, 이 무령왕에 대한 이야기. 옛날 임금들의 무덤은요,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말고요, 그 이전에 고대 국가 시대에 무덤이 있어. 무덤이 있는데 이게 누구 무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무덤들은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 어디 몇 호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수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방별로 호수 붙이듯이.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무령왕릉은 유일하게 누구 무덤인지가 밝혀졌어요. 뭐 때문에 밝혀졌냐면 지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지석, 그러니까 묘비석 같은 거예요. 여기에 누가 묻혔다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써 있는 바람에 이게 무령왕릉인 걸 알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나 그 이전에도요, 우리나라의 그 왕릉들이 도굴을 엄청 당했습니다. 도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무덤을 몰래 파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무덤에 그 임금이 쓰던 물건 같은 걸 같이 묻으니까 그게 귀금속이죠. 막 금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파가려고 하는데, 야, 일제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루베 지운, 정확한 가르베라고도 한데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광주 고보라고 하는데 선생이었는데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도굴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추어 고고 학자다 이러는데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거는 이게 고고 학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도굴꾼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덤을 1000여 군데를 도굴을 한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다시 돌려준 건 4점밖에 없습니다. 4점. 그 수많은 것을 도굴을 했지만 이 후손들이 돌려준 거는 4점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같은 일본 사람인데도 조선 총독부에서도 야, 너 너무 심하다. 그만 좀 해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송산리라고 하는데 고분을 팠는데 도굴을 했는데 그걸 무령왕릉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무령왕릉이라고 착각을 하고 팠어요. 그래서 무령왕릉이 그냥 남았거든요. 근데 송산리 6호분 고분 옆에 배수로 작업을 하다가 1971년에 무령왕릉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왕릉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죠. 입구에 문을 탁 열었더니 하얀 김이 쫙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옛날 임금의 영혼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수증기 같은 게 밖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 그 무령왕릉은요 벽돌식으로 지은 무덤인데 이 당시에 중국에 이제 양나라라고 있었는데요. 이 양나라의 무덤 양식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돔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돌들이 서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당시 기술로, 이게 6세기 기술로 가능하냐, 참 놀라웠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 안쪽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것들이 쫙 그려져 있어요. 실제 동물들이 아니라 인간들을 지켜준다고 믿는 신인과 관련된 그런 동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다. 또는 금관 같은 것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임금, 왕을 이렇게 시신을 보관했을 걸, 왕비의 시신과 함께 보관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서 이제 복원을 해놨어요, 지금은. 근데 그 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일본에서 나오는 금송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일본이 나무를 보내줬을 거다.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무령왕이 죽고 나서요, 바로 무덤에 묻은 게 아니라요, 약 27개월 동안 높은 산에 시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을 골라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한 27개월 동안 시체를 안 썩게 하는데 얼음을 사용했다. 시원한 공기가 있게. 야, 이 시대에 이 얼음을 사용해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무령왕릉에서는 수많은 그 유물들이 나왔고요. 지금도 세고 있대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중에 특별히 그 유리구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유리구슬들은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베트남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베트남에서 만든 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만큼 이 백제라는 나라가 바닷길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무령왕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옛날에 왕 중에 아키히토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한 말은 중에 하나가 간무왕, 일본에서 50대 왕인 간무왕의 엄마, 친엄마가 이 무령왕의 자손이다. 결국 나에게도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죠. 어떤 고고학자들은요, 일본이 원래 이 바다에 있는 섬에 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백제나 신라인들과 같이 살다가 지배를 했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고구려인들에게 쫓겨서 여기로 갔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 뭐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뭐 이런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자, 성왕이라고 하는 왕, 이제 무령왕은 이 정도로 지나가고요.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인데요. 이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사비로 천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정합니다. 자, 남부여. 자, 지금 부여라는 데가 있죠. 이때 부여가 옛날에 이쪽 지역에 우리 고조선이 멸망하고 있었던 이쪽 지역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동부여, 북부여 이렇게 있었고 부여에서 탈출해서 고주몽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만큼 아주 고대 국가인데 우리 민족은 이 부여를 이어받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제를 세운 온조의 어머니도 부여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여에서부터 내려온 나라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베트남하고 물자 교류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위덕왕. 야, 위덕왕은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요. 위덕왕 때 금동 대항로가 있는데요. 백제 금동 대항로 있죠. 교과서에도 사진 나왔고 이 사진 넣어줄게요. 사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위덕왕이 자기 아버지인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만큼 불교 문화가 뛰어나게 발달했다는 건데 여기다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당시에 신라와 전투를 많이 했어요. 성왕 시기에. 근데 위덕왕이 그때 태자로 있으면서 신라와 전투를 하자고 합니다. 늙은 신하들이 전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니네 지금 겁내서 그러는가? 내가 나갈게 하고서 막 전쟁을 나가는데 신라한테 자꾸 져요. 왜냐면 6세기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신라한테 자꾸 져요. 그러자 성왕이 군사를 이끌고 한 500 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군사를 이끌고 직접 자기 아들을 응원하러 또는 같이 전투에 참여하러 가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위덕왕이 성왕을 위해서 이 향로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특이한 건 이 금동대향로는 주차장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땅바닥에 붙인 거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 여기 땅 안 파고 그냥 콘크리트로 주차장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이 멋진 유물을 만나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역사는요. 무령왕은 참 우연적으로 저렇게 보존이 잘 돼 있었어요. 도굴도 안 당하고 또는 금동대향로 주차장 공사하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거짓말로 왜곡하는 세력도 있다. 백제를 얕잡아 보기 위해서 백제가 힘없는 나라였어. 의자왕이 흥청망청 술 먹고 궁녀들하고 놀다가 망한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귀족들끼리 세력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얕잡아 볼 나라가 아니었다. 세계를 그 당시에 교역을 주름잡던 특히 이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신기술들, 그 당시로 신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더 좋게 만들어서 일본이나 이런 신라나 다른 나라들까지 주었던 문화 강대국이었다라는 생각. 자, 오늘 주제가 과소평가된 나라 백제입니다. 너무 역사적으로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 자, 백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자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역사, 전문적 역사학자가 아니라 뭐 연도도 좀 틀릴 수 있고요. 약간씩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주는 뭐 댓글도 좋지만 아 그렇구나 잘못 얘기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고려 시대에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사실 왕건이 죽고 나서요 고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 아들들끼리 왕위 다툼을 많이 벌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고려를 탄탄하게 만들었는지 고려 4대 임금 광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구리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